친구가 요즘 여러분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약속 잡자고 해도 핑계 대지는 않습니까?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만나기 싫어합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는 건 정말 서럽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에게 무시당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친구는 이미 무시하고 있는데 본인은 눈치도 못 챕니다. 혼자 좋아하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 하나라도 해당되면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시당하며 매달리지 마십시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첫 번째 신호는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면 친구가 받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자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안 받습니까? 이게 바로 무시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바로 받았습니다. 반갑게 여보세요 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한 번에 안 받습니다. 두세 번 걸어야 받습니다. 심지어 아예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만 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모 씨, 71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김 씨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통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김 씨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전화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다. 운전 중이었다. 손주 봐주느라 바빴다.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정 씨는 이상했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바쁠 리 없었습니다. 퇴직했고 손주도 이제 다 컸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김 씨를 경로당에서 봤습니다. 김 씨는 다른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 씨 전화를 안 받았던 겁니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정 씨 전화가 싫었던 겁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40년 친구가 자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던 겁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씨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전화했을 때 바로 받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자만 옵니까? 한 번에 안 받고 여러 번 걸어야 받습니까? 그렇다면 친구가 여러분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만나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바쁘면 나중에라도 전화합니다. 하지만 문자만 보낸다는 건 통화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 전화는 잘 받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화만 안 받는다면 확실합니다.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통화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전화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까? 예전에는 1시간씩 통화했는데 요즘은 5분도 안 되어 끊습니까? 바쁘다고 할 일 있다고 서둘러 끊습니까? 그것도 무시의 신호입니다. 통화 중에 성의 없이 대답합니까? 응,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대답합니까? 여러분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빨리 끊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친구가 전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전화합니까? 친구는 한 번도 먼저 전화 안 합니까?
그렇다면 관계가 이미 깨진 겁니다. 친구가 전화 안 받으면 문자 폭탄 보내지 마십시오. 왜 안 받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피합니다. 전화 안 받는다는 건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전화 안 받는 친구에게 계속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버리지 마십시오. 무시당하면서까지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친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전화 안 받는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정리하십시오. 전화 안 받는 친구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전화 받아주는 다른 친구를 만나십시오. 무시하는 사람 붙잡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친구가 여러분을 멀리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두 번째 신호는 약속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자고 하면 친구가 바로 약속 잡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자고, 다음에 보자고 미룹니까? 핑계를 대며 약속을 회피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만나자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만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 신나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만나자고 하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바쁘니까, 나중에, 이렇게 계속 미룹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강모 씨, 74세 어르신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이 씨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셨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씨가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면 이 씨는 그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집안일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강 씨는 그럼 언제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다시 연락하면 또 미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1년 동안 강 씨는 이 씨에게 10번도 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항상 바빴습니다. 항상 일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씨가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강 씨를 못 본 척했습니다. 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씨가 자기만 안 만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강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바쁘다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는 만나고 있었습니다. 손주 봐준다던 핑계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 씨만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 이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을 때 바로 약속이 잡힙니까? 아니면 계속 미뤄집니까? 나중에 보자는 말만 듣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힙니까? 약속을 미룬다는 건 만나기 싫다는 뜻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계속 미룬다는 건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는 잘 만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SNS를 보십시오. 다른 친구들과 만난 사진을 올립니까? 여러분하고만 안 만난다면 확실합니다.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약속을 잡아도 당일에 취소합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취소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럽니까? 그것도 무시의 신호입니다. 만나기 직전까지도 망설이다 취소하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옵니까? 30분, 1시간씩 늦습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늦습니까? 여러분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나도 빨리 헤어지려 합니까? 밥만 먹고 바로 일어섭니까? 차 한잔 하자는 제안을 거절합니까? 집에 가야 한다고, 할 일 있다고 서두릅니까? 여러분과 오래 있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으려 합니까? 친구는 먼저 만나자는 말 한 번도 안 합니까? 항상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관계가 끝난 겁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계속 미루는 친구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만나자고 애걸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지키십시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십시오. 약속을 미룬다는 건 부드러운 거절입니다. 직접적으로 싫다고 말 못해서 미루는 겁니다. 눈치채야 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약속 안 잡히는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다른 친구를 만나십시오. 새 친구를 사귀십시오. 늙은 친구가 떠나면 새 친구를 만드십시오. 경로당, 복지관에 가면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친구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자꾸 미루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무시당하며 매달리는 건 비참합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친구가 제대로 듣습니까? 아니면 딴청 피우고 핸드폰만 봅니까? 대충 듣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공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래, 이런 대답만 합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박모 씨, 73세 어르신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최 씨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친구였습니다. 박 씨는 최근에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당뇨 진단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지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최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내 말 듣고 있냐고,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며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이야기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뇨라고 했는지 고혈압이라고 했는지도 헷갈려 했습니다. 박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자기 고민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생각을 하며 건성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그날 전화를 끊으며 울었습니다. 30년 친구가 자기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다시 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최 씨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여러분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딴청 피웁니까? 핸드폰 보면서 듣습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 이런 대답만 합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제대로 안 들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중간에 자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데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끝입니까? 관심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감을 안 해줍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위로 한마디 없습니까? 기쁜 이야기를 해도 축하해주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습니까? 무관심의 증거입니다. 주제를 바꾸려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지루하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다른 이야기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을 봅니까?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게임합니까? 여러분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 의견을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제안해도 안 된다고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을 생각 없으니 듣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친구의 관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친구가 관심 없는 주제를 계속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일방적인 대화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관심 없는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에 관심 없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마음 털어놓지 마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관심 없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경청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말에 관심 없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네 번째 신호는 모임에 여러분만 안 부른다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만 빠져 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까? 왜 안 불렀냐고 물으면 깜빡했다고 핑계를 댑니까? 이게 바로 따돌림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모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몰래 만납니다. 여러분 모르게 모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빼는 겁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유모 씨, 70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 회원이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유 씨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동창회 모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유 씨는 이번 달은 모임이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 씨는 우연히 동창 한 명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창회 모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유 씨만 없었습니다. 유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빼고 만난 겁니다. 몰래 모임을 한 겁니다. 일부러 자기를 안 부른 겁니다. 유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유 씨는 동창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자기만 안 불렀냐고 따졌습니다. 동창회장은 미안하다고 깜빡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알았습니다. 일부러 뺀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 만났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습니까? 모임 사진을 SNS에서 보고 놀랍니까? 여러분만 빠진 모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확실합니다. 일부러 안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만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모임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피합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모임 이야기를 안 한다면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게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왜 따돌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모임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았습니까? 자랑만 하거나 불평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끊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유가 뭐든 따돌리는 건 잘못입니다. 싫으면 직접 말해야 합니다. 몰래 빼는 건 비겁한 겁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모임에 안 부르는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끼려 하지 마십시오. 안 부르는 모임에 가고 싶다고 조르지 마십시오. 자존심 지키십시오. 원하지 않는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에 가면 새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따돌리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모임에 안 부른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배제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떠나십시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5번째 신호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돈 빌려달라는 전화만 옵니까? 부탁할 일 있을 때만 찾습니까? 도움받고 나면 또 연락 끊깁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도움 필요할 때만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안부를 묻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친구 행세합니다. 이용만 하고 버립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모 씨, 72세 어르신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조 씨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 씨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종종 한 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씨는 친구니까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 조 씨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3개월 후 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급한 일이 생겼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에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조 씨는 미안하다고 다음 달에 같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또 빌려줬습니다. 친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한 씨가 전화하면 안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조 씨는 또 전화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 씨가 자기를 친구가 아니라 ATM으로 본다는 걸 말입니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씨는 거절했습니다. 조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조 씨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평소에는 연락 없다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합니까? 돈 빌려달라고만 합니까? 도움받고 나면 또 연락 끊깁니까? 그렇다면 이용당하는 겁니다. 진짜 친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줍니까? 아니면 받기만 합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친구가 아닙니다. 거머리입니다. 거절할 줄 아십시오. 친구라고 무조건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화내는 친구는 가짜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용만 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이용하는 친구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연락 오면 받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건 명백한 무시입니다. 여러분을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인정하고 끊으십시오.